SLAT 특수인성검사 해석 동영상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검사 결과지와 간단히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를 준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석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 대한 소개와 해석 시 주의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LAT 특수인성검사는 학교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현상에 대처하는 자신의 성향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모든 검사는 심리 전문가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해석해야 합니다. 심리검사는 응답 당시의 반응을 통해 판단한 결과로 응시자의 마음가짐, 검사일의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잠정적 결과입니다. 또한 청소년 시기까지는 개인의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인 수준에 집중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두고 반복적 검사를 통해 점수의 변화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과지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믿기보다는 학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의 결과지는 크게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답 신뢰도, 통제 요인, 유발 요인, 특수 요인, 종합 의견입니다. 동영상의 해설도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검사 내용을 보기에 앞서 검사에서 사용되는 점수책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는 T점수와 백분위를 통해 검사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결과지에는 각 요인에 해당되는 T점수와 백분위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학생의 성격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백분위입니다. 백분위는 전체 인원을 100명으로 가정하였을 때 나의 상대적 위치를 의미하며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분위 점수가 48일 경우 검사에 참여한 인원이 100명이라면 내 점수보다 낮은 사람은 47명, 높은 사람은 52명입니다. 만약 참여 인원이 2배라면 자신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도 2배,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도 2배가 됩니다. 각 백분위 점수를 보고 내가 어디쯤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T점수입니다. T점수는 평균 50, 표준 편차 10의 분포를 가지는 환산 점수입니다. T점수를 사용하는 이유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는 백분위 점수와 동일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능력들 간의 비교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들 중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는 표준 편차 점수를 활용하여 수준을 구분하였습니다. 평균 50점을 기준으로 45점 초과 55점 이하는 보통, 35점 초과 45점 이하는 낮음, 55점 초과 65점 이하는 높음, 35점 이하는 매우 낮음, 65점 초과는 매우 높음의 수준입니다. 점수를 보고 자신의 수준을 확인하세요. 응답 신뢰도는 검사에 성실하게 응답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검사의 응답 신뢰도는 연속 동일 반응, 무응답, 신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의 빨간색 상자에 표시된 것처럼 연속적으로 동일한 문항에 응답하는 것을 연속 동일 반응이라고 하고 파란색 상자처럼 표시가 없는 것을 무응답이라고 합니다. 또한 문항을 제대로 읽지 않고 응답한 경우에는 신뢰도의 불성실이라고 나타납니다. 무응답과 연속 동일 반응이 있거나 신뢰도에서 불성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석을 보류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재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격이란 개인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고유한 심리적 특징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내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며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격은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이 검사에서 측정한 요인들은 학교에서의 부적응 행동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요인의 방향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행동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은 다양한 성격과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긍정적인 성향을 강하게 하고 부정적인 성향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면 학교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통제 요인입니다. 통제 요인이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소 및 완화시켜주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관련된 요인입니다. 이 검사에서는 희망, 자아존중감, 성실성, 애착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희망은 목표나 비전, 꿈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희망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과 목표, 방향성이 뚜렷하며 관련된 일에 적극성, 능동성을 발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낮은 수준의 희망이 나왔다면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능력, 신체, 주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과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낮은 수준의 자아 존중감이 나왔다면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실성은 주어진 과업을 열심히 하고 원칙과 규칙을 지키면서 행동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실성이 높은 학생들은 편법이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부지런히 노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낮은 수준의 성실성이 나왔다면 작은 목표부터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애착은 일상생활에서 부모님과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착이 높은 학생들은 부모님과 민주적이고 수용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낮은 수준의 애착이 나왔다면 부모님과 대화를 자주 하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발 요인입니다. 유발 요인이란 학교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불안정한 성향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성향은 노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에서는 반사회성, 열등감, 공격성, 우울증, 충동성을 사용하여 파악하였습니다. 반사회성은 학교나 가정에서 불만, 불건전 행동, 규범에 대한 부정 등과 관련이 높은 요인입니다. 반사회성이 낮은 학생들은 규범을 잘 지키며 모범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높은 수준의 반사회성이 나왔다면 다른 사람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열등감은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련된 요인입니다. 열등감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과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높은 수준의 열등감이 나왔다면
자신의 장점을 찾아보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격성은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공격성이 낮은 학생들은 원칙적, 규범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높은 수준의 공격성이 나왔다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슬픔, 우울 등과 관련된 요인입니다. 우울증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감이 있으며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끔 과시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높은 수준의 우울증이 나왔다면 상담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동성은 일상적 문제에 대해 즉흥적, 감정적인 대응과 관련된 요인입니다. 충동성이 낮은 학생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이 강하며 쉽게 흥분하지 않고 높은 자제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높은 수준의 충동성이 나왔다면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훈육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통제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된 훈육이 낮은 학생들은 적절하고 일관된 통제를 받고 있으며 부모님과 원만한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높은 수준의 잘못된 훈육이 나왔다면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수요인입니다. 특수요인이란 외부의 영향력으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이 검사에서는 소외감, 스트레스, 컴퓨터 중독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소외감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거나 협동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외감이 낮은 학생들은 또래의 비판을 잘 받아들이고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는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높은 수준의 소외감이 나왔다면 자신과 친구들의 공통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스트레스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대해 압도되고 잘 견디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스트레스가 낮은 학생들은 그 상황을 잘 견디며 방해 요소가 있어도 계획을 잘 추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나왔다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과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도전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 중독은 인터넷과 게임에 몰입하여 중요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컴퓨터 중독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 컴퓨터, 인터넷 활동을 잘 조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높은 수준의 컴퓨터 중독이 나왔다면 컴퓨터 활용을 조금씩 줄이고 중요한 활동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 보세요. 종합 의견은 통제 요인과 유발 요인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성격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과 개선 방안은 각 요인의 세부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인의 점수 하나하나에 신경 쓰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리검사 결과는 검사 당일의 마음가짐,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잠정적 결과입니다. 완벽한 심리검사는 없으며 개인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심리검사 결과는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며 올바른 해석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